약간 두려운 건 그거지. 중간고사 끝나면 까먹을 텐데. 어, 정적분의 활용. 보시면 정적분과 넓이 사이의 관계라고 나와 있고요. 자세한 얘기는 정석에 보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여기서 오늘은 설명은 안 하고요. 오늘은 그냥 대충 설명할 거고. 왜 넓이랑 적분이 저렇게 관계가 되어 있는지 어제 뭐 이 공식 왜 이런 식으로 쓰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어제 짧게 했는데 더 자세한 얘기는 정석에 보면 옛날 거 그냥 그대로 갖다 끼워 넣어서 이해할 수 있게 해놨거 이해가 아니지. 어쩔 수 없이 납득하게끔 써놓긴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석 공부할 때 우리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넓이에요. 말했지만 적분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바로 넓이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넓이가 정적분 값과 같더라. 조금 더 정확히는 절대값이어서 정적분 한 거와 같더라. 뭐 이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곡선 사이의 넓이 얘기 나오죠. 이것도 결국 넓이 얘기하는 거고요. 밑에 마지막으로 속도와 거리 얘기가 나오는데 넓이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어제도 말했지만 아이고 이거 뭐야. 우리가 x축 요거 그냥 y는 fx 요점 x좌표 a 요점 x좌표 b 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의 넓이는 보통 대문자 s로 표현하는데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x축 위에 fx 곡선이 있으면 이 부분의 넓이는 a에서부터 b까지 적분 구간 설정해서 a에서부터 b까지 fx dx 가지고 넓이를 구할 수 있고요. 얘가 사실은 정적분의 정의인데 뭐 더 자세한 건 아까도 말했지만 정석할 때 한 번 더 하도록 하고요. 근데 문제는 곡선이 항상 x축 위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요거 x축이고 이런 식으로 y는 fx가 이렇게 x축 밑에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엔 요점 x좌표를 a, 요점 x좌표를 b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의 넓이는 그냥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하시면 이 정적분의 값이 음수가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fx는 요 사이에서의 함수값이기 때문에 함수값이 음수야. 얘가 음수고 얘는 양수여서 둘이 곱하면 음수고요. 그 음수를 와장창 더할 거야 그런 얘기라고. 그지? 그러니까 이 값 자체가 음수가 나오거든요. 나는 지금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넓이는 양의 값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넓이를 구할 땐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구한다라는 거예요. 정적분 값에서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는데 이 밖에 있는 마이너스는 인테그랄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죠. 그냥 실수배하는 거라서. 그래서 얘를 인테그랄 안으로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fx dx 이거하고 같거든요. 근데 써놓고 나서 보니까 피적분 함수를 살짝 바꾼 거야. 이거 어떻게 바꾼 거냐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예요. 밑에 있던 녀석을 x축 대칭 이동해서 위로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a에서부터 b까지 적분한 거라고요. 그죠? 그럼 넓이가 되는 게 맞잖아. 이 밑에 부분의 넓이나 위에 부분의 넓이나 어차피 똑같을 거니까 대칭 이동을 시키면. 그죠? 그래서 정적분을 해서 x축 밑에 있는 녀석은 정적분을 하면 항상 음의 값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냥 음수가 나오면 마이너스를 달아서 넓이를 구하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문제는 계속 위에만 있든가 계속 밑에만 있으면 상관없는데 곡선을 그리다 보면 오르락 막 여러 번 만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보게 될 녀석이 누구냐면 이렇게 생긴 건데 y는 fx 뭐 편의상 3차라고 할까요? x축으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 구하세요. 그런 거거든요. 둘러싸여진 부분이라는 건 이 부분도 되고 이 부분도 됩니다. 그죠? 저 두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라는 말인데 보통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 그러면 교점을 찾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 이런 애들이야 허공에 떠있는 A, B니까 문제 나오겠지만 둘러싸여졌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해야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해야 되는구나. 그런 거라서 교점을 일단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찾아보면 이제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감마 이렇게 생겼다고 쳤을 때 저 S1이라는 부분의 넓이 요걸 S1이라고 할게요. 이 부분의 넓이는 그냥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fx dx 이렇게 하면 찾아지겠죠. x축 위에 있는 부분의 넓이니까 그냥 정적분하면 끝난다고요. 그럼 S2라는 부분의 넓이는 베타에서부터 감마까지 fx dx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건 음의 값을 가질 거라고요. x축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를 달아야 넓이가 될 거라고요. 그죠? 그럼 결국 이 얘기야. S1이랑 S2를 더한 게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전체인데 얘를 실제로 계산을 하려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fx dx랑 베타에서부터 감마까지 마이너스 fx dx 이거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이 원래는 빼야 되는 건데 그 빼기 안으로 그냥 넣은 거예요. 이렇게 생긴 녀석을 계산해야 되는데 얘는 한 번에 합칠 수는 없어요. 일단 피적분 함수도 다르게 생겼고요.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적분 구간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로 합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건 아까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알파에서부터 베타는 x축 위에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적분하는 거고 베타에서부터 감마는 x축 밑에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접어 올려가지고 적분하겠다 그런 이야기인 거잖아. 그죠? 위에 있는 건 그냥 내비두고 할 거고 밑에 있는 건 위로 올려서 할 거란 얘기야. 마치 뭐처럼 생겼냐면 절대값처럼 생겼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얘도 둘 다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절대값 fx dx 더하기 베타에서부터 감마까지 절대값 fx dx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피적분 함수가 이제 둘이 똑같아졌죠. 덕분 구간도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알파에서부터 감마까지 절대값 fx dx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론이 이건데 문제는 이렇게 써져도 실제로 계산할 때는 다시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어제 수업했던 것 중에도 있고 이제 연습해보면 알겠지만 절대값 적분법 이런 거 없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있는 녀석 부호에 따라서 양수인 경우 음수인 경우 다 나눠가지고 따로따로 어차피 적분하셔야 되거든요. 왜 우리 어제 풀었던 예제 중에 이런 거 있어요. 0에서부터 2까지 이거 그죠? 이렇게 생긴 건 0에서 1까지랑 1에서 2까지 따로따로 하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계산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얘를 알아두시면 좋은 건 이 조금 헷갈리는 얘기예요. 이렇게 생긴 녀석은 알파에서부터 감마까지 fx dx 하고는 아마 다를 거예요. 여기에다 절대값 씌운 거랑은 다를 거예요. 이거 왜 그런 거냐면 얘는 정말로 S1이랑 S2를 더한 건데 알파에서부터 감마까지 그냥 절대값 없이 생으로 적분하잖아요. 그럼 이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fx dx랑 베타에서부터 감마까지 fx dx를 더하는 건데 이건 S1이야. 이건 뭐냐면 마이너스 S2예요. 그러니까 절대값 없이 그냥 째로 다 적분해버리면 S1에서 S2를 빼는 꼴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넓이에서 이 넓이를 빼는 거니까 전혀 이상한 값이 나온다고. 거기에다가 나중에 절대값을 씌운다? 완전 이상한 값이 돼요. 전혀 넓이랑 상관없는 이상한 값이 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절대값이 여기 피적분 함수에 씌워져야 밑에 있는 거 접어 올려서 정적분 하는 거니까 넓이 나오는 거고 적분하고 나서 절대값 씌우는 건 일반적으로는 다를 거예요. 그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애들은 당연히 같겠지. 이런 애들은 당연히 같을 텐데 얘처럼 막 교차되는 경우에 다를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얘랑 얘는 아마 다른 값을 가지긴 하겠지만 대신에 이런 거야. 요 녀석을 요렇게 구간으로 잘 잘라주기만 하면 즉 얘를 요렇게 구간으로 잘 잘라주기만 하면 이 구간 안에서는 더 이상 절대값의 부호가 바뀌는 일이 없어요. 이 구간 안에서는 절대값의 부호가 바뀌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랑 똑같냐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fx dx에다가 그냥 생으로 절대값 씌운 거랑 베타에서부터 감마까지 fx dx에다가 절대값 씌운 거랑 이거 두 개는 같을 거다라는 거야. 헷갈리는 소리야. 잘 들어보면 알파에서부터 감마까지 한 번에 정적분을 하면 넓이랑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거 나와요. 그런데 알파에서 베타까지, 베타에서 감마까지 따로따로 잘라서 적분을 해보면
0보다 큰 쪽은 양수로 나올 거고 0보다 작은 쪽은 음수로 나올 거거든. 음수로 나오는 건 그냥 마이너스만 떼주면 알아서 넓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적분을 할 때 구간만 잘 설정하면 돼. x축이랑 만날 때마다 다 잘라서 따로 정적분을 할 거라는 거야. 해놓고 나서 그 각각의 조각들이 양수면 내비두면 되고 음수면 마이너스를 떼서 양수를 만들면 된다고. 그럼 알아서 넓이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요. 넓이를 구할 땐 교점 찾아서 구간을 다 조각 내고 그 각각의 조각마다 따로따로 정적분을 다 해서 따로따로 절대값을 씌우시면 알아서 넓이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책에서는 보통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생겼으면 구간별로 잘라서 x축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잘 살펴보고 x축 위에 있으면 그냥 정적분하고 x축 밑에 있으면 마이너스를 달아서 정적분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당연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교과서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이 계산을 해보면 좀 이따 많이 보겠지만 예를 들어서 2차 곡선이잖아요. x축이고 이렇게 둘러싸여진 부분이야.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얘는 지금 x축 밑에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달아서 적분해야 되거든요. 책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근데 이거 최고치 한계수가 양수야. 아래로 블록이니까. 근데 거기다 마이너스를 달아서 적분하려면 최고치 한계수가 음수가 돼요. 불편해. 마음이. 맨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걸 안 좋아한다고요. 나만 안 좋아하나? 안 좋아요. 보기가 안 좋다고. 그죠? 그래서 이게 이론적으로는 알지.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달아야 돼. 근데 실제로 적분할 때 마이너스가 앞에 있는 거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적분하고 나서 음수네? 절대값 씌우면 된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얘랑 얘 사이에 x축이랑 더 만나는 점이 없기 때문에 그냥 통째로 적분해서 절대값 빡 씌우시면 끝난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건 식으로 나타내자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만 결국 구간별로 다 잘라서 따로따로 정적분, 따로따로 절대값 씌워서 넓이를 구하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되죠? 조금 남았으니까 지우기 전에 하나만. 요거는 나중에 나올 얘기인데 미리 땡겨서 하나만 얘기하자면 만약에 요 부분이랑 넓이가 똑같으면 만약에 S1이랑 S2랑 넓이가 똑같아. 그럼 여기 알파, 여기 베타, 여기 감마 인테그랄 알파에서부터 감마까지 fx dx 얘는 얼마예요? 0. 얘는 0입니다. 그죠? 이거 한꺼번에 적분하세요. 그런 이야기니까.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는 양수로 나올 거고 베타에서부터 감마까지는 음수로 나올 거고 둘이 넓이가 똑같으면 이거 계산해보면 S1 빼기 S2 이렇게 생겼을 텐데 0 될 거다 그런 이야기고 만약에 넓이 구하세요 그랬으면 요거 하나만 구해서 2배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위에 부분 아래 부분의 넓이가 똑같다라는 거 뒤에 가다 보면 되게 많이 나올 거거든요. 두 부분의 넓이가 똑같아요. 이런 표현을 보시면 아 한꺼번에 적분하면 0이구나. 이거 하나 정도로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S2가 음수가 아니고 정적분의 값이 음수고요. S2는 넓이니까 맨날 양수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베타에서부터 감마까지 fx dx 자체가 음수란 얘기야.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S2예요. 그러니까 그냥 얘는 다 더한다는 이야기여서 S1이랑 마이너스 S2를 더하는 거야. 그래서 빵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요 이야기도 조금 이따 할 얘기가 또 있어요. 좀 이따 또 더 하도록 하고요. 요게 X축으로 둘러싸여진 부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X축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곡선으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 그것도 뭐 얘를 y는 fx 얘를 gx라고 할까요? 얘를 gx 얘를 y는 fx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두 곡선으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 구하세요 그런 거거든요. 둘러싸여진 부분 구하세요니까 교점 찾아야겠죠. 그리고 나서 우린 정적분 할 건데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책에서는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빼서 정적분 하세요 이렇게 말해요. 왜 그렇게 식이 만들어지냐면 그냥 임의로 x축이 만약에 이렇게 있었다고 쳐봐. 그러면 gx 가지고 넓이를 정적분을 해보면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그지? 여기서 fx 가지고 정적분한 걸 빼자는 얘기지.
그러면 이 부분만 남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둘러싸인 분의 넓이를 구할 땐 위에 거에서 밑에 걸 빼가지고 정적분 하세요. 그런 이야기인데 이것도요. 누가 위에 있는지 누가 밑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게 약간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아무거나 빼도 상관없어요. fx에서 gx 빼도 돼. 그리고 나서 그냥 절대값 씌우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죠? 당연히 같은 값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2차 곡선이면 역시나 얘가 최고차항계수 양수고 얘가 최고차항계수 음수거든요. 음수인 거에서 양수인 걸 빼는 거 잘 안 돼요. 손이 잘 안 가 그렇게. 그러니까 그냥 아무거나 빼고 나서 절대값 씌워가지고 찾아보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고 거의 똑같은 이야기로 둘러싸인 부분이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얘를 F라고 보고 얘를 G라고 보고 여기 알파, 여기 베타, 감마. 그러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원래는 어떻게 푼다? 맨 앞에서부터 맨 끝까지 fx에서 gx 빼가지고 절대값을 씌워서 정적분을 하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 알파에서 감마 사이에 중간에 교점 하나 있죠. 베타라고. 베타라는 교점이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랑 베타에서부터 감마까지로 쪼갤 거라고요. 이 사이에는 만나는 점 없게끔 해놓고 나서 그냥 f에서 g에 뺄 거야. 정적분 하고 나서 절대값. 얘도 마찬가지 fx 빼기 gx 정적분 하고 나서 절대값. 이렇게 따로따로 그냥 씌울 거라고요. 원래대로라면 얘는 fx 빼기 gx가 맞고요. 얘는 gx 빼기 fx를 해야지. g가 더 위에 있잖아요. 근데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누가 위에 있냐 밑에 있냐 찾는 게 귀찮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 안에서 안 만날 거라는 걸 알고 있다면 그냥 정적분 하고 나서 양수면 내비두고 음수면 마이너스를 떼자. 그러면 넓이가 될 거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책에 있는 건 이 정도인데 아까 그 두 부분의 넓이 똑같은 거 있잖아. 그죠? 그거 가지고 몇 개만 이야기를 좀 하자면 첫 번째는 3차 곡선 이야기인데 3차는 우리가 미분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극대점이 있고 극소점이 있고 극대와 극소 딱 가운데 변곡점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거든요. 요 점에 대해서 완전히 대칭이에요. 점대칭이거든요. 오케이? 근데 내가 만약에 요 점을 지나가는 어떤 직선을 하나 그었다고 쳐봐요. 아무렇게나.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그러면 이 직선도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의 녀석이 되죠. 직선이니까. 그죠? 그럼 이 그림 전체가 요 점에 대해서 점대칭이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네. 그럼 요 부분의 넓이랑 요 부분의 넓이는 당연히 같겠죠. 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결론이 뭐냐면 3차 곡선이 있고 어떤 직선이 3차 곡선의 변곡점을 지나간다면 두 부분의 넓이가 똑같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모양 자체가 완전히 똑같으니까.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이거다. 결국 이 그림 자체가 완전히 요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건 요점 x좌표, 요점 x좌표, 요점 x좌표 이거 세 개 알아보면 이 세 점의 x좌표는 1대1 대1. 등차 수열을 이루겠죠.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을 거라고. 그죠? 교점 x좌표 세 개를 살펴보면 얘가 딱 가운데 있을 거잖아요. 등차 중앙처럼. 그지? 그러니까 교점의 좌표라고 세 개 나왔는데 그 세 개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네. 어허, 그러면 얘가 변곡점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다 같은 얘기 하는 거야. 변곡점을 지나가는 직선, 양쪽 넓이 똑같아. 교점의 x좌표가 등차 수열이야. 이거 다 같은 얘기예요. 야, 이만큼 했어. 오늘 이만큼 해야 되거든? 이만큼 했어. 아이 참. 뭐 어떻게 어쨌든 그래서 요 3차 곡선의 경우엔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변곡점이란 점이 이게 이제 책에서 별로 중요하게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이걸 설명하는 건 미적분에 나오기 때문에
얘를 설명하기가 좀 곤란해서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알아두면 되게 좋은 점이야. 3차에서는 어쨌든 딱 중심이 되는 점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언급 안 해줘도 그리고 문제집 해설지 같은 거에 보면 또 이 얘기 안 하거든요. 그냥 식으로 막 푼단 말이야. 근데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알고 있자는 얘기예요. 알고 있으면 그냥 당연하지 이러고 넘어갈 거를 이걸 식으로 찾자면 너무 오래 걸린다고. 그지? 그러니까 극대 극소의 딱 중점 여기가 변곡점인데 이 변곡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그어보면 두 부분의 넓이 완전히 똑같을 거고 거꾸로 두 부분의 넓이가 똑같다는 건 이 직선이 변곡점을 지나갔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 변곡점을 지나는지 지나지 않는지는 교점의 x좌표들을 살펴봐도 알 수 있다고. 교점의 x좌표들이 같은 간격으로 떨어져 있으면 즉 등차 수열이면 그럼 가운데 있는 등차 중앙 걔가 변곡점일 거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주 나오니까 알아두시고 또 3차하고 하나 엮어서 우리 3차 곡선 할 때 자주 나오는 비율 뭐였냐면 2대 1이었잖아요. 그죠? 요 점의 x좌표, 요 점의 x좌표, 그리고 얘랑 같아지는 점의 x좌표. 요 간격이 2대 1 그랬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얘를 f라고 치고 도함수를 구해보면 x축 기준으로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여기 이제 y는 f 프라임 x인데 요점 x좌표를 알파라고 보고 베타라고 보고 얘를 감마라고 보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해당하는 정적분값 인테그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f 프라임 x dx 이 부분에 해당하는 정적분의 값인데 얘를 실제로 계산해 보면 뭐예요? 이 f 프라임의 부정적분은 당연히 f겠지. 이거 f 베타 빼기 f 알파거든요. 써놓고 나서 보니까 뭐예요? 이 점의 함수값, 이 점의 함수값이에요. 그러니까 요 부분의 넓이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넓이가 음수인데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나 내려왔니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오케이? f 프라임의 정적분 값 f의 함수값의 차이예요. 이 아랫 부분의 넓이는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나 내려왔니를 의미하는 거야. 그럼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나 올라갔니에 해당하는 건 요 부분의 넓이일 텐데 내려온 양이랑 올라간 양이 똑같은 거지. 이 부분의 넓이랑 이 부분의 넓이가 똑같은 거지. x좌표의 간격이 뭐라고요? 2대 1이라고요. 2차 곡선의 경우엔 x축 아랫부분에 이렇게 혓바닥처럼 생긴 부분 요 부분의 넓이랑 똑같아지려면 여기 옆에서부터 요 길이의 절반만큼 더 오면 된다고요. 요 2대 1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게 요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걸 증명하는 방법으로 원래 얘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차 곡선인데 요점 x좌표가 1이고 요점 x좌표가 3이래. k까지 요 부분의 넓이랑 요 부분의 넓이랑 같대. k의 좌표 얼마라고? 4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이거 할 때 쓰는 거라고. 얘랑 얘랑 둘이 넓이가 같아요. 그러면 2대 1이니까 여기 k가 4야 이렇게 찾는 건데 이거를 그 책에 있는 거대로 풀자면 1에서 k까지 정적분을 했더니 0이야. 이거 가지고 k 찾는 거거든요. 무슨 말 한 건지 이해되죠? 원래대로 해설지대로 풀자면 1에서 k까지 정적분을 하면 0이야를 가지고 k를 찾는 거야. 근데 그렇게 안 하고 2대 1이면 둘이 넓이가 똑같아요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k가 당연히 4지 이러고 넘어가는 거라고요. 오케이? 3차 곡선에서 했던 2대 1하고 연결해서 한꺼번에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주 나오는 거니까 얘도 좀 기억을 해두도록 하시고요. 아직 한 바닥 남았어요. 다음에 할 건 요거는 여러분 정석에 아예 기본 문제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정석의 기본 문제로 나오니까 하는 게 아니라 정석의 기본 문제가 아니었어도 이건 해야 되는 건데 x축의 2차 곡선이에요. 요 부분의 넓이거든요. 이거 엄청 자주 나오는 거라서 공식으로 그냥 외우고 있는 건데 얘를 이제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다 이렇게 생겼다고 보고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2차 곡선이랑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해야 되니까 교점부터 찾으셔야 되고 그 교점 찾으려면 뭐 방정식을 푸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뭐 알파하고 베타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dx 이렇게 할 거고 아마 해보면 음수 나오겠죠? 근데 이제 a가 양수면 값이 음수로 나올 거고 요 a가 음수면 위로 볼록이니까 오히려 양수로 나올 거야. 근데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자고요. 넓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되죠? 근데 이제 요것을 간단히 나타내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x축과의 교점이 알파랑 베타다라는 건 얘를 인수분해 해보면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정적분은 사실은 누구랑 같은 거냐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a x제곱 ax제곱 빼기 a의 알파 더하기 베타 x 더하기 a 알파 베타 dx 이거랑 같은 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냥 정적분 하는 거예요. 뭐 a는 귀찮으니까 다 뽑아내도 되고요. 뽑아내고 나서 3분의 1 x제곱 x세제곱 빼기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x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x 거기에 베타 넣고 알파 넣고 둘이 빼는 겁니다. 그거를 인수분해 잘 해보시면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나옵니다. 계산하는 건 그냥 인수분해 하는 거라서 제가 안 할 거고요. 근데 정석 기본 문제는 이걸 증명하시오예요. 요 부분의 정적분 값이 마이너스 6분의 a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임을 증명하시오 거든요. 근데 증명하는 과정은 이게 다예요. 요 부분의 넓이, 요 부분의 교점 x좌표를 알파랑 베타라고 하면 이 식을 요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고 얘를 정적분 할 거야. 그거에서 인수분해 잘 해보면 얘가 되더라. 물론 원래는 마이너스가 붙어요. 근데 우린 절대값 씌울 거니까 이제 마이너스는 치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라는 게 기본 문제예요. 어쨌든 이 공식은 꼭 외우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이걸 모르면 대학을 못 갑니다. 장담하건대 모르면 대학 못 갑니다. 알아도 갈까 말까인데 모르면 절대 못 갑니다. 농담 아니고.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더 가기 전에 하나만 짚고 가자면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를 알려면 넓이를 구하려면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최고창의 개수 a를 알아야 돼요. 요 a는 요 a예요. 그죠? 그리고 또 두 개 뭘 알아야 되냐면 알파하고 베타를 알아야 돼요. 교점 x좌표 두 개. 정확히는 알파랑 베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알파와 베타의 차이가 필요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렇게 생긴 방정식에 두 군의 차이가 필요하다는 건데 보통은 인수분해가 대부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파랑 베타를 찾을 수 있는데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두 군의 차이 정도는 근각에서 관계에서 했었거든요. 기억이 납니까? D분의 절대값 A분의 D 루트 D 루트 D. 다시 여기서 이거 두 군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면 단위 표정 뭐지? 뭐요? 약간 이런 표정인데?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야. 그죠? 그리고 두 군의 차이는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생긴 거였다고요. 그죠? 이건 뭐 근해 공식 같은 걸로 증명하시면 되죠. 근해 공식에서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시면 앞에 있는 마이너스 A는 사라질 거고 판별식만 두 개 남을 루트 판별식만 두 개 남을 건데 분모가 2예요서 약분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그래서 알파랑 베타가 혹시 구해지면 그냥 대입하시고 최고차항계에서 집어넣으면 되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하시면 최소한 이 녀석의 값 정도는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 나온 거라고요? 새로 나온 게 어디 있어? A-B 다 한 거라고요. 근해 공식 가지고 증명하면 된다고. 그래서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요거 x축으로 이루어진 거 말고
이렇게 그냥 기울어진 어떤 직선, 임의의 직선 이거하고 이렇게 두 개로 둘러싸인 부분, 이 부분의 넓이 또 구해볼 건데 요점 x좌표가 알파고요. 요점 x좌표를 베타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의 정적분 자체는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서 mx 더하기 n을 뺄 겁니다. 그리고 절대값 씌운 다음에 정적분을 하면 되는데 절대값을 여기서 씌우지 말고 밖에다 씌웁시다. 어차피 더 만나는 점 없으니까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요 안에 들어있는 식을 잘 유심히 보시면 그냥 아무거나 뺀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얘랑 둘이 같다고 두면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랑 이거랑 똑같이 생겼죠. 이 방정식의 해가 누구예요? 알파하고 베타예요. 이거 좌변으로 넘기면 교점 x좌표가 알파랑 베타니까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즉 이 피적분 함수를 방정식이라고 생각해보면 알파랑 베타가 근이에요. 그래서 얘도 써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a x-알파 x-베타 dx 이렇게 생겼거든요. 뭔 소리예요? 아, 이거 쓸까? 6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생겼다. 다행히 정말로 다행히 식이 똑같이 생겼으니까 하나만 잘 외우시면 되겠죠? 이게 그 직선이 x축이냐 아니냐랑 상관없이 그냥 만나는 교점만 잘 찾아내시면 넓이를 구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이게 약간 마음이 불편할 수는 있어요.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어. 왜냐면 아니 이거는 x축이랑 만나는 거고 이거는 x축이 아니라 삐뚤어진 직선인데 어떻게 공식이 똑같이 생겼나요? 할 수 있는데 알아서 조절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똑같은 함수였으면 교점의 좌표가 달라지겠지. 알파랑 베타가 달라질 거란 이야기예요. 알아서 다 조절이 될 거니까 우리는 결국 교점의 좌표 두 개를 아시면 되겠다. 그런 소리고요. 좁지만 여기다 합시다. 2차 곡선 두 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부분, 이 부분의 넓이요. 얘를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얘를 a 프라임 x 제곱 더하기 b 프라임 x 더하기 c 프라임 이렇게 생겼다고 쳤을 때 이 부분의 넓이는 정적분을 해보면 알파, 당연히 여기가 알파고 베타예요.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아무거나 그냥 뺄 거야. 여기서 a 프라임 x 제곱 b 프라임 x 더하기 c 프라임 dx 그리고 나서 이제 절대값을 이렇게 빡 씌우시면 될 텐데 얘는 결과적으로 누구랑 같으냐면 6분의 절대값 a 빼기 a 프라임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랑 같아요. 최고창의 개수만 a 빼기 a 프라임이 됩니다. 왜냐하면 얘도 결국엔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이고 최고창이 a 빼기 a 프라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만 좀 달라졌다는 거야. 2차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 녀석은. 그죠? 그래서 생긴 게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2차 곡선의 경우엔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다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게 맞는 수이네요. 2차는 이걸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예제 같은 거 풀면서 나오겠지만 2차 곡선 넓이 구하세요인데 정적분을 하고 있으면 욕 먹습니다. 대학을 가기 힘들겠죠. 미안해 자꾸 협박해서. 미안한 건 미안한 거고. 그 다음 해야 될 건 3차 곡선인데요. 3차 곡선은 이제 아까 우리 요 넓이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얘하고 둘이 넓이가 똑같은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렇게 두 부분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구할 이게 그냥 식으로 다 구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여기서는 뭐만 할 거냐면 이렇게 접하는 거. 접하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거 그래.
교점이 2개만 있어야지 쓸 수 있는 공식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점이 3개 있는 경우엔 어쩔 수 없이 따로따로 정적분해서 넓이 구하시고요. 교점이 이렇게 2개 있다는 건 하나가 접점, 하나가 교점인 경우 이런 경우인데 그럼 이 부분의 넓이도 얘를 이제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이렇게 생겼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의 넓이는 정적분을 해보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ax 세제곱 bx 제곱 cx 더하기 d dx 이렇게 생긴 녀석이겠죠? 여기에 이제 절대값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얘도 인수분해를 굳이 해보면 a에 x 마이너스 알파랑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럼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고 다 전개한 다음에 정적분하고 부정적분해서 베타 넣고 알파 넣고 둘이 빼서 인수분해를 예쁘게 하시잖아요. 그럼 누가 되냐면 12분의 절대값은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고맙죠? 간단하잖아.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 합니다. 여기서 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연히 이렇게 접하는 경우도 얘랑 똑같이 생겼고요. 우리 2차 하면서 눈치챌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긴 접선 이어도 당연히 얘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3차 곡선의 경우에도 접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그러면 최고창의 개수랑 접점 그리고 또다시 만나는 점 그것만 알면 돼요. 그럼 넓이가 구해진다고. 그 우리 예전에 접선의 방정식 그런 거 할 때 뭐 문제를 하나 만들까요?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3 별로다. 2x제곱 더하기 5x 빼기 1 이라고 치고 이 곡선 위에 0, 마이너스 1에서 접선 얘랑 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거거든요. 이걸 구하려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자면 걸 수 있지. 접점 x좌표가 0이라고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미분해가지고 0 대입해서 기울기 찾으시고 지나가는 점 나왔으니까 접선 찾으시면 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세요니까 뭐 곡선이랑 접선이랑 같다고 방정식 풀어가지고 교점 찾으면 되고 다시 정적분 하면 되고 이렇게 원래는 풀라고 나온 건데 그렇게 풀 게 아니고 얘랑 접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아니라 마치 이렇게 그럼 우리는 뭐만 알면 되냐면 최고창의 개수 접점의 x좌표 교점의 x좌표 그거 3개만 알면 되거든요. 접점의 x좌표 0이야. 또다시 만나는 점의 x좌표 뭐죠? 1. 아니고 2. 왜 2? 뭐 때문에? 0 2개. 근과 계수의 관계 때문에. 다시 접선 뭐 있겠지 뭔지 몰라 귀찮아 안 구할 거야. 그럼 얘랑 둘이 같다고 방정식을 만들면 접선이기 때문에 뭐 대충 그림 그리면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고. 접점 x좌표 0이야. 나머지 또 하나 구하세요인데 요점의 x좌표는 얘랑 둘이 같다고 놓고 만든 방정식을 쳐다보면 0하고 0이 중근으로 2개 들어있어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 더가 누구냐면 2라고. 왜냐하면 세근의 합이 2로 정해져 있으니까. mn에 누가 들어가든 세근의 합이 2인 건 변함이 없다고요. 그래서 요점 x좌표가 2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는 12분의 1 2-0의 4제곱 그래서 3분의 4다 이렇게 찾아진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공식을 알고 있으면 그리고 근각에서의 같은 몇 가지 팁을 알고 있으면 진짜 한두 줄 만에 나올 수 있는 걸 이거를 그냥 해설지대로 풀려면 해설지 한 반 페이지 정도 풀어야 돼요. 접선 구해야 되죠. 그러니까 미분해야지. 기울기 찾아서 접선 구해야지. 그럼 접선이랑 얘랑 갖다가 놓고 방정식 풀어야지. 그걸 다시 정적분 해야지. 그걸 다 계산하면 어차피 3분의 4라고. 약간 약 오르겠죠. 왜 3분의 4예요? 12분의 1에 2의 4제곱이니까. 공식에 집어넣으면 그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생겼을 때 아주 많이 써먹는 녀석이고요. 모르면 대학을 못 가요.
모르면 좋은 대학을 못 가요. 엄청 자주 나와요. 진짜 모르면 죽여버릴 거야. 항상 뭐라고요? 좋은데요. 쉬기 싫어? 중요한 녀석입니다. 꼭 기억하도록 하세요. 오 마이 갓. 3차 했으니까 4차도 하자면 4차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생긴 거. 여기 삼중근. 삼중근 뭔지 알죠? 접하는데 뚫고 내려가는 거. 그렇게 생긴 경우에 이 부분의 넓이 구하는 건데 그럼 요점의 x좌표 알파라고 보고 요점의 x좌표를 베타라고 보고 최고 창의계수 a라고 했을 때 ax 4제곱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겼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의 넓이는 물론 인테그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ax 4제곱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를 적분해서 절대값을 씌워야겠지만 우리는 한꺼번에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해보시면 돼요. 그럴 리 없지만 해보지 마세요. 외우세요. 그리고 하나 더. 이렇게 접할 때. 이건 당연히 x축이냐 그냥 직선이냐 상관없이 다 똑같은 거예요. 이 부분의 넓이거든요. 요 접점 이렇게 생겼다고 쳤을 때 이 부분의 넓이도 원래는 뭐 인테그랄 어쩌고 저쩌고겠지만 30이에요? 네 이런 것까지 나와요, 쌤? 이렇게 생겼습니다. 30이야? 상식이라고. 빈도를 얘기하자면 이거는 거의 구구단이고요. 말했지만 이것도 안 나올 리가 없고요. 요거는 자주 나오진 않아요. 수능에 나온 적 있어요? 딱 수능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모의고사 수능 이런 거 보면 1년에 한 번 정도? 근데 이거 자체 가지고 넓이를 구할 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4차보다는 아무래도 3차가 훨씬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거까지는 잘 안 나오는데 굳이 얘를 설명을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외워야 되는 식이 그래서 4개거든요. 저거랑 요거랑 요거예요. 한꺼번에 세트로 외우는 거야.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보시면 절대값 A가 다 똑같이 생겼고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도 다 똑같이 있어요. 근데 이제 분모랑 지수가 좀 다른데 지수는 2차 곡선이니까 세제곱이야. 3차 곡선이니까 4제곱이고요. 4차 곡선이니까 5제곱 5제곱이에요. 정적분 하는 거잖아. 차수가 하나 커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분모를 보시면 저 6이고 요건 12고요. 요건 20이고 요건 30이에요. 6분의 1, 12분의 1, 20분의 1, 30분의 1이에요. 어디서 많이 본 조합이에요. 뭐 할 때 밖에 6분의 1, 12분의 1, 20분의 1, 30분의 1. 그냥 외웠어요, 지금. 뭐 할 때 밖에 2 곱하기 3, 4 곱하기 4. 시그마 할 때 보던 거지. 시그마 할 때. 부분분수 할 때 보던 거거든요. 2 곱하기 3, 3 곱하기 4, 4 곱하기 5, 5 곱하기 6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6분의 1, 12분의 1, 20분의 1, 30분의 1 더 하세요. 그러면 시그마를 다 쪼개가지고 연쇄소거 하는 거잖아. 그거 할 때 나오던 조합이라고요. 2 곱하기 3, 3 곱하기 4, 4 곱하기 5, 5 곱하기 6. 요 순서대로 쪼로록 다 외우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당연히 앞에 있는 두 개가 훨씬 더 많이 나오지만 거기에 요거 두 개 얻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결과만 잘 외우고 계시면 되니까 요 정도까지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찾아요?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네가 골아 떨어지면 25분이라니까요. 나도 못 쉬고 남들도 못 쉬고 너만 자고. 좋은데요? 그럼 머리 게임 난데. 뭔 게임입니다. 똥머리 잘라버릴 거야. 속도가 거의 나왔다. 그건 쉬었다 할 거예요. 넓이 구하는 것 중에 하나만 딱 더 얘기를 좀 하고 예제로 갈 텐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 하나 더는 뭐냐면 요것도 꽤 자주 나오는 거여가지고 x축, y축 요거는 y는 a의 x의 n제곱 뒤에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딸랑 있는 거야. 뒤에 없어요. a에 아무거나 와도 되고 n 역시나 아무거나 와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요점 x좌표를 t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 밑에 부분의 넓이. 그럼 얘는 인테그랄 0에서부터 t까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밑에 건 x축이니까 얘를 계산을 해보면 n 더하기 1분의 a에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그래서 0은 넣어봤자 없어지니까 이제 t만 넣으면 되겠죠? t를 넣어보면 n 더하기 1분의 a에 t의 n 더하기 1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이 부분의 넓이가. 근데 요거를 조금 다르게 이렇게 써볼 거야. n 더하기 1분의 1에 t 곱하기 a t의 n제곱 이렇게 써볼 거예요. 그럼 이렇게 써놓으면 얘 뭐 되냐면 t하고 at의 n제곱을 곱할 거란 얘기인데 at의 n제곱은 누구냐면 요 점의 y좌표예요. 그죠? 여기가 t니까 t를 대입하면 얘가 a 곱하기 t의 n제곱이에요. 그러면 t 곱하기 at의 n제곱은 이 직사각형의 넓이겠죠. t랑 얘를 곱한 거니까 그 직사각형 넓이에 n 더하기 1분의 1에 해당하는 게 이 부분의 넓이더라라는 거야. 그 요 위에 부분의 넓이는 n 더하기 1분의 n에 해당하겠죠. 즉, 요 곡선이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n 대 1로 쪼개더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꼭지점에서 출발하는 거면 항상 이렇게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1차야, 직선이야. 그럼 이렇게 생겼겠죠? 1대 1이에요. 2차면 2대 1로 쪼개지는 거고요. 3차면 3대 1로 쪼개지는 거고 4차면 4대 1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꼭지점이 어디인지 찾을 수 있는 녀석은 그 꼭지점을 이용해서 요 박스를 이용해 가지고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도 하거든요. 이 얘기 왜 하냐면 조금만 익숙해지시면 넓이 구할 때 정적분 잘 안 해요. 산수가 더럽거든요. 정적분 해봐서 알지만 정적분 안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넓이를 구하세요 그러면 걔를 어떻게 적당히 잘 쪼개가지고 아까 했던 그런 공식들 그리고 이 공식 이런 것들에다 어떻게 다 쑤셔 넣어가지고 웬만하면 공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틀릴 염려가 적습니다. 그 시간이 훨씬 적게 걸리고요. 물론 해설에서는 그렇게 안 해주지. 해설에서는 다 정적분을 하고 있지. 그죠? 근데 너무 오래 걸리고 굉장히 귀찮아요. 그리고 분명히 통분을 하다 실수합니다. 저주야.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식 같은 것들을 좀 기억을 하셔가지고 그거 가지고 풀 노력을 하시고요. 이런 종류의 공식들은 좀 안타깝지만 이해를 하고 쓰는 게 아니고 약간 그냥 버릇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까 제가 칠판 한가득 썼던 그런 거나 이런 애들 전부 다 그 실전에서 쓰려면 연습할 때 계속 써서 틀려봐야 돼요. 뭘 하다가 내가 뭘 잘못해서 최고차항 개수를 빼먹었네. 뭐 아니면 세제곱인데 네제곱을 했네. 라던가 이런 종류의 분모를 잘못 썼다던가 이런 종류의 실수들을 계속해서 더 이상 틀리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그래야 시험장에 가서 쓸 수 있다고. 막상 시험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약간 불안해서 정적분 한다? 근데 그동안 또 정적분 안 했잖아요. 정적분도 이상하게 한다? 그래서 뭐 대단한 이상 숫자 써가지고 틀려온다고. 그러니까 얘는 평소에 최대한 많이 써서 풀려고 연습하시고요. 약간 고집스럽게 노력을 하셔야 돼요. 요거는. 근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훨씬 더 편해질 겁니다. 이걸 하라고요? 이런 그림을 보고 이런 데가 어디 숨어 있지 않은지를 잘 찾아보란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좀 공부하시고요. 근데 좀 추워요. 갑자기 기다려. 참아. 안 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자꾸 막 생각이 나가지고.
이거 진짜 마지막. 칠판에 남아가지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실판이 나오는구나. 마지막으로 가야 습관이야. 실판 좀 바꿔달라고 해야겠다. 조그만 걸로. 2차 곡선이고요. 접선 그을 거야. 접선 그을 거야. 아이 그림 진짜 개떡같네. 아이고 대충 하자. 이렇게 여기 접선, 대충이. 여기 접선. 요점 x좌표 알파, 요점 x좌표 베타. 요점 x좌표 뭐였다고요? 2분의 알파.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거 뗐잖아요. 이거 했지. 요 평균 변화율이랑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그을 수 있는 점, 요 점도 여기 있습니다. 네. 그죠? 길이 똑같아. 얘랑 얘하고 얘하고 길이도 똑같아요. 네. 근데 자, 우리 오늘 뭐 얘기했냐면 요 부분의 넓이 이야기했어요. 네. 요 노란색 부분의 넓이. 이 넓이 뭐다? F 베타 빼기.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에요. 네. 오케이? 그럼 이제 요 안에다가 삼각형 만들어 볼 겁니다. 요 점 고정시켜 놓고 점 하나 움직일 때 삼각형 넓이 최대가 되세요. 그 점 어디라고? 여기였다고. 네. 그지? 그래서 요렇게 생긴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 볼 거란 이야기예요. 이 삼각형의 넓이는 식으로 찾아보면 8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나오긴 하죠 쌤. 잠시만요. 근데 왜요? 아니야 물어보지. 요런 거 가지고 증명하면 되는데 기억하세요. 외워 그냥. 이런 거거든요. 이게 잘라가지고 요 부분 삼각형 보는 거라서. 쌤 이거 나오죠. 많이 나오죠. 파란색 삼각형 넓이보다 4분의 2분의 4분의 4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다. 잘것 같았어. 빨간색이랑 파란색은 높이가 2배잖아요. 그런데. 오케이? 그죠? 요거 하는 김에 요 숫자까지 같이 좀 기억하세요. 오케이? 요것도 그냥 사진으로 머릿속에 그냥 빡 집어넣고 파란색 왜? 다시 뭐라고요? 파란색 넓이 빨간색의 2배. 이거 영조쌤이 높이가 했으면 2 배여서. 좋겠다. 기억하십시오. 쌤 그림 그려주시면 안 돼요? 무슨 그림? 제 됐고요. 문제로 가봅시다. 안 돼요 아직. 그리고 우리가 설명하면은 겁나 스피디하게 설명하시던데 그냥 혼자 설명하고 혼자 이해하고 혼자 넘어가. 머리가 어지간히 혼자 한번. 약간 이게 원격 수업에 적응하신 때문에. 우리 있는데 없는 척하고 자기 혼자 해. 뒤로 돌릴 수도 없는데 자꾸. 그러니까 다른 세계로 해. 내가 여기 쓰면 뒤로 돌리고. 쌤 저 아직 접선도 못 그었어요. 첫 번째 거부터인데 첫 번째 이 대표 문제는 별로 쓸만한 게 아닌 게 이건 그냥 대표 문제라서 나온 거고요. 얘하고 x축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분의 넓이 구하랬거든. 그림 그려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림 그려보면 0하고 6에서 만나죠. 이렇게 미안해. 이렇게 세웠고요. 얘랑 x축이랑 두 직선 x는 마이너스 1, x는 1로 둘러싸여진 그림 다 그려놓고 나서 보면 둘러싸여진 부분은 어디란 이야기예요? 여기하고 여기란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요 두 부분의 넓이를 한번 구해봐라 그런 이야기고요. 얘하고 얘는 당연히 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공식 중에는 없어요. 물론 없는 건 아니고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해설에서 이야기하는 건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그냥 적분하는 거고 0에서부터 1까지는 요거 마이너스 달아서 적분해라. 그런 이야기인 거지. 그러니까 이걸 식으로 굳이 써보면 이런 거라고.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절대값 달아서 정적분을 해야 하니까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랑 0에서부터 1까지랑 따로따로 정적분해서 따로따로 절대값을 씌우시면 나오겠죠. 그죠?
0을 기준으로 나눈 이유는 0일 때 부호가 달라지니까. 그죠? 그래서 따로따로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게 원래 해설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귀찮다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요 그림을 약간 크게 그려보잖아요. 안 돼요. 아 적었었어요 쌤. 좀 이따 알려줄게. 저 부분의 그림을 조금 크게 그려보면 x축에 여기를 마이너스 1, 0, 여기를 1이라고 보면 곡선이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그죠? 이렇게 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인데 하필이면 이 곡선이 2차 곡선이야. 2차 곡선. 2차 곡선이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하고 요렇게 생긴 삼각형의 넓이에서 얘를 뺄 거예요. 요거는 2차 곡선이랑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거든. 6분의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얘하고 요렇게 삼각형을 그어서 요 삼각형에다가 요 밑에 있는 부분의 넓이를 또 더할 거예요. 요 밑에 있는 부분도 2차 곡선이랑 직선으로 둘러싸여진 거라서 6분의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그런데 저 위에 부분에 파란색으로 제가 빗금치고 있는 요 6분 쟤 뭐니 깜짝이야. 제 이 6분의 하고요. 여기 빨간색으로 빗금치고 있는 요 6분의 하고요. 둘이 넓이가 똑같아요. 둘이 넓이가 똑같아요. 왜? 2차 곡선이랑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뭐가 필요하다고? 최고차의 계수 교점 x좌표 2개. 정확히는 그 차이. 그런데 최고차의 계수는 당연히 똑같지. 똑같은 곡선이잖아. 그죠? 곡선 두 개가 똑같은 녀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차의 계수는 당연히 똑같고요. 거기에 이 둘 사이의 간격이 1이고 요 둘 사이의 간격도 1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넓이도 6분의 1의 1이고요. 요것도 그냥 6분의 1의 1의 세제곱이에요. 다시 말해서 얘하고 얘는 넓이가 똑같을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결국 뭐 하라는 얘기야? 파란색 삼각형 넓이랑 빨간색 삼각형 넓이랑 요거 두 개를 구해서 더해라. 그렇게 해도 답이 똑같이 나올 거다 그런 얘기라고요. 오케이? 인정하기 싫어? 조금? 그래서 아까 그 공식 다시 보면 그냥 보기 편하자고 제가 이렇게 그렸는데 이렇게 커다란 혓바닥 아니고 이렇게 생긴 부분이어도 이 부분이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포물선이랑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기 때문에 요점 x좌표 알파 여기 베타라고 치면 이 부분의 넓이는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구할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이랑 이 부분 최고차의 계수는 당연히 똑같겠지.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 둘 다 1이라고요. 교점 x좌표 차이가 둘 다 1이잖아요. 그러니까 넓이가 둘이 똑같을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럼 파란색 삼각형은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y좌표 찾으면 되고요. 빨간색 삼각형은 1 집어넣어서 y값 찾으면 되고요. 그걸로 넓이 두 개 구하시면 답이랑 똑같을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경우가 없을까를 계속 고민을 해가면서 푸셔야 좀 풀기 좋다 그런 이야기고요. 바로 옆에 거 볼까요? 842번. 842번 보시면 얘는 아예 그냥 대놓고 나온 거지. 2차 곡선이랑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래요. 인수분해 되어 있잖아요. x축이랑 만나는 점이 어디하고 어디야? a하고 0이에요. 네. 그죠? 얘들아 빨리 하고 쉬자. 네. 노력하고 있어.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 뭐란 이야기냐면 6분의 최고차항 계수 마이너스 1이에요.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에요. 네. 얘가 3분의 32더라 그 얘기하는 거야. 네. 이걸로 A 찾는 겁니다. 네. 완전 쉽죠? 네. 정적분 하는 것보다 당연히 쉽습니다. 네. 대학을 못 가면 하죠? 모르면? 그리고 실제로 이걸 모르면 못 푸는 문제도 있어요. 다음 845번이고요. 네. 그렇게 쉬고 싶은 거야? 네.
얘랑 얘로 둘러싸여진 도형의 넓이 구하래요. 둘러싸여진 도형의 넓이 구하세요니까 당연히 교점부터 찾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교점 찾을 건데 뭐 전개를 해보면 x 세제곱 빼기 6x제곱 더하기 9x예요. 얘랑 같다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서 x1로 넘기면 x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8x가 0이고요. 그래서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4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죠? 네. 그래서 교점이 0하고 2하고 4하고 3개예요. 하필이면 0하고 2하고 4하고 3개예요. 2가 누구라고요? 변곡점이라고요. 오케이? 네. 아하, 그러니까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면 얘랑 얘로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교점이 이렇게 3개야. 0에서 2까지랑 2에서 4까지랑 잘라서 넓이 구할 거예요. 0에서 2까지 x 세제곱 빼기 6x제곱 더하기 9x에서 x 뺀 거 dx 2에서부터 4까지 x 세제곱 빼기 6x제곱 더하기 9x에서 x 빼가지고 dx 그리고 나서 절대값 이렇게 빡빡빡 씌울 건데 해보면 똑같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구해서 2배 하면 되겠다. 왜냐하면 하필이면 교점 하나가 변곡점이니까. 네. 이게 요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이런 얘기인데 인수분 돼 있으니까 0, 3, 3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하면 수 없어요. 이렇게 생겼다고요. 여기 3, 요점 x좌표는 2, 1, 1. 0, 3, 3이니까 여기 0이고요. 그러면 1이고 3이야. 여기 뭐야? 2. 2예요. 여기가 뭐라고? 변곡점이라고. 근데 y는 x란 직선이라며. 0,0 지나가죠. 그리고 2에서 한 번 만난다며. 그리고 4에서 또 만난다며. 이렇게 생긴 직선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의 넓이랑 이 부분의 넓이는 당연히 같을 거다 그 얘기라고. 그죠? 그러니까 0에서 2까지만 구해서 2배 하면 되겠다. 그런 소리라고요. 오케이? 그냥 계산해도 되고. 근데 왜 이걸 사놓고 이러는 건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숫자가 크거든요. 굉장히 귀찮을 거고요. 넘어가 볼까? 다음 페이지로 아예 갑시다. 유형 3번은 곡선 2개인데요. 요거는 뭐 공식만 잘 알고 계시면 되고요. 유형 4번. 두 번째 거 할 거야. 854번. 곡선 저거랑 y는 2로 둘러싸여진 도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래요. 자, 그림을 좀 그려봅시다. 얘는요. 0하고 1이랑 x축에서 만나고 밑에 거 접어 올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접힌 혓바닥 모양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생겼을 녀석인데 얘가 이렇게 접혀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되겠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참고로 요점의 x좌표는 2분의 1이고요. 그래서 y좌표를 살펴보면 4분의 1입니다. 그죠? 그 다음 y는 2래요. y는 이미 이쯤 어딘가 있을 거야 이렇게. 그럼 둘러싸여진 도형의 넓이 구하세요. 그러면 어디가 둘러싸여진 부분인지 아시겠죠? 요거 하고 여기하고 여기하고 요렇게죠. 요렇게. 그죠? 이게 둘러싸여진 부분이에요. 그럼 저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걸 적분을 하려면 정적분으로 구하려면 우리 위에 거에서 밑에 걸 빼서 적분하는 거잖아요. 근데 윗부분은 항상 얘로 되어 있거든. 근데 밑에 부분이 이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점의 x좌표 당연히 찾긴 찾아야겠지. 찾아보면 뭐 얘랑 2랑 같아요니까 마이너스 1이겠죠? 여기는 2일 텐데 그럼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2에서 이걸 빼는 거고요. 0에서 1 사이에선 이거 마이너스 달린 걸 빼야 되고요. 이 부분은 다시 얘한테서 얘를 빼야 돼요. 다시 말해서 구간별로 정적분을 따로따로 하려면 피적분 함수가 다 다르게 생긴 녀석이라는 소리예요. 무슨 말이 되나요? 절대값이 씌워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보면 원래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 y좌표 2고요. 2에서 이걸 빼는 거야. 절대값 x 마이너스 1 이거를 해야 되는데
얘가 0하고 1에서 부호가 달라지기 때문에 식이 다 다르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간을 3개로 쪼개서 계산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귀찮다 그 얘기지. 그죠? 그래서 이제 얘도 2차 곡선이고 직선이니까 아까 그 공식 혓바닥 가지고 푸는 거라고요. 보시면 온전한 혓바닥은 얘지. 네. 요거. 그죠? 이렇게 생긴 부분의 넓이에서 요거 2번 빼면 되죠. 접했으니까. 그지? 이 커다란 혓바닥에서 요 작은 혓바닥 2번 빼시면 빨간색 부분의 넓이가 만들어질 거다. 그런 얘기라고요. 그럼 이 커다란 부분의 넓이는 6분의 최고차항 계수는 1이네요. 그죠? 요 전개해 보면 1이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에요.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 다음 이 작은 혓바닥 부분의 넓이는 6분의 뭐 역시나 똑같이 최고차항 계수는 1이고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에요. 그죠? 여기서 요거 2개 빼시면 답이 될 거다. 근데 6분의 정리를 해보면 6분의라고 나와요. 증명 안 했어요. 하면 돼 이러고 넘어갔다고. 아까 안 했어. 외우라고요. 그냥 네. 일단 정석의 기본 문제로 나와. 증명하시오가. 그거는 아니 연구 아니고 기본 문제라니까. 증명하시오가. 기본 문제. 그리고 나와요. 아무튼 그건 거기 가서 하자고. 그래서 지금은 일단 외우자.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좀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옆으로 가서 856번, 857번도 봅시다. 재미없으니까 857번 보죠. 3차 곡선은 나와 있고 이 곡선 위의 점 마이너스 1,1에서 접선 나왔고 접선으로 둘러싸진 도형의 넓이 구하래요. 3차랑 접선이야. 우린 뭘 알아야 돼? 최고차항 계수, 접점 x좌표, 다시 만나는 교점 x좌표. 그거 3개만 알면 돼요. 최고차항 계수 얼마? 마이너스 1. 접점 x좌표? 마일. 다시 만나는 점 x좌표? 2. 2. 세근의 합이 얼만데? 빵! 제곱이 없잖아요. 그죠? 접점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보면 아마 이렇게 생겼을 텐데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1,1이 있다고 치면 여기서 접선을 긋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이 부분의 넓이 구하세요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최고차항 계수는 마이너스 1이고 제곱이 없잖아요. 이 차항이 없으니까 세근의 합이 항상 0인데 여기네. 마이너스 1이 접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중근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 2개.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2를 더해야 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의 넓이 구하세요니까 12분의 3차니까 12분의야. 12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산수하시면 답이 만들어지겠죠. 뭐냐? 4분의 27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4분의 27이니까 4s 하세요. 그럼 27 이렇게 생겼겠지. 그치? 그 바로 위에 있는 대표 문제는 접선을 실제로 좀 구하셔야 되고요. 요거는 2차라서 접선 구하기 귀찮아서 넘어갔어요. 해보시고요. 862번 보세요. 얘하고 x축, y축으로 둘러싸여진 도형의 넓이가 똑같답니다. 그자고요? 2차 곡선인데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죠? 보시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k 플러스 2의 x 마이너스 2k 이렇게 생겼으니까 2k에 왜 마이너스 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그래서 2하고 k에서 만나는 녀석이고요. k가 안 써 있어? 뭐 범위도 없어? 아무렇게나 막 하면 되나 보지? 잘렸구나. 마지막에 보시면 k가 0에서 2 사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k하고 2에서 x축이랑 만나는 녀석인데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면 x축이랑 y축이랑
여기를 2라고 보면 K는 여기 어딘가 있겠죠. 0하고 2 사이니까. 그렇게 해서 위로 볼록인 이렇게 생긴 그림이 그려진다고요. 그지? 그런데 곡선이랑 X축, Y축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 여기가 S1이고 이 곡선이랑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 여기가 S2인 거지. 얘랑 둘이 넓이 똑같대요. 몇 대면? 몇 대면? 아, 1대1. 미안해. 아하! 2대 1대 2. 2대 1. 여기가 2. 2. 근데 또 1대 있죠. 아, 그죠? 1.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지. 응. 여기가 1, 여기가 2. 그지?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2래요. 요즘 X좌표 2거든. 요 길이는 3분의 2가 되어야죠. K가 3분의 2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그냥 해설대로 풀자면 이렇게 해야 돼. 0에서부터 2까지 저거 통째로 적분했더니 0이구나 이거 가지고 K 찾는 거예요. 근데 알고 있으면 바로 하는 거잖아. 그죠? 얘가 3분의 2라고요? 여기가 3분의 2라고요. 0, 2대 1이라고. 그러면 전체가 3이잖아. 여기 2니까. 한 칸에 3분의 2씩 가야지. 그래서 요 그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그림도 보면 다음 문제요. 요런 것도 자주 나오는 거라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요 칠판에 잘 표시가 안 됐는데 여기에요. 요 부분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지금 둘이 넓이가 같다 그 얘기거든. 그러니까 아마 풀자면 요 점을 기준으로 서로 교차가 되고 있기 때문에 0에서부터 1까지 x세제곱에서 a를 빼서 한 방에 적분하면 0이야. 이렇게 풀자는 거예요. 됐어? 무슨 말인지? 정신 차려 다시 요 점을 기준으로 대소가 역전이 됐기 때문에 0에서부터 1까지 x세제곱 마이너스 a를 한 방에 적분하면 0이 될 거라고. 위에 거 밑에 거잖아. 뭐야 왜 이래 아직 0에서 1까지 x세제곱 마이너스 a dx 하면 빵이라고. 어허. 됐지? 근데 얘는 이렇게 푸는 것보다 여기 제가 빗금 치고 있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포함을 시키면 이거 흰색이랑 여기 빗금 친 거, 요거 흰색이랑 요거 빗금 친 거 둘이 같아요. 빗금 친 부분 어차피 똑같으니까.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야. 파란색으로 생겨먹은 요 직사각형의 넓이하고 빨간색으로 생겨먹은 요 부분의 넓이하고 둘이 같다고요. 오케이? 그럼 파란색 부분의 넓이는 얼마인데? A. A지 뭐. 가로 길이는 1이고 세로 길이는 A잖아요. 빨간색 부분의 넓이는 얼마야? 11분의 가 아니고 얘는 여기가 꼭지점이에요. 직사각형의 넓이가 1이야. 근데 3차 곡선이잖아요. 3대 1이야. 그러니까 이 부분의 넓이는 4분의 1이에요. 3대 1로 쪼갤 거니까. 전체 넓이는 1이고 사각형 넓이는 1이고 그걸 3대 1로 쪼개니까 여기 4분의 1이라고. A가 4분의 1이라고. 오케이? 아니면 이 부분은 이건 정적분 하면 안 돼. 계속 이렇게 계산해야 돼. 어려워도 안 돼. 이건 해야지 이렇게.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뭐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괜찮긴 한데 이것도 사실은 이 얘기잖아. 이거 A 뜯어내면 0에서 1까지 x세제곱 dx하고 0에서 1까지 a dx가 같아요. 그 소리인데 이거 그냥 A예요. AX에다 1 넣고 0 넣고 뺄 거니까. 그래서 얘는 그림을 이해하실 때 뭘 이해해야 되냐면 얘랑 둘이 넓이 똑같아요 라고 했는데 공통된 부분을 끼워 넣어서 넓이를 생각하면 간편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예를 들면 노란색 빗금처럼 이 부분을 얘한테 쑤셔 넣어주면 얘는 한꺼번에 직사각형이 되고 얘는 한꺼번에 이렇게 예쁘게 새겨먹은 녀석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통 부분을 쑤셔 넣어서 넓이가 같다. 이런 걸 좀 이용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건 암산할 수 있는 거라서 이거 하나만 하고 뒤에 거 하나 합시다. 64번. y는 x, x-1, x-k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두 개 있는데 똑같대. k가 얼마니? k가 얼마야? 몰라요. 두 부분의 넓이가 똑같대. 그러면 교점 x좌표 세 개가 등차를 이루어야 한다고요. k가 1보다 크댔으니까 k는 2가 되겠죠. k가 0하고 1 사이에 들었대. 그럼 얼마야? 2분의 1 될 거고요. 0보다 작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 되겠죠. 원래 해설은 뭐 할 거냐면 k가 1보다 크니까 이거를 0에서부터 k까지 정적분하면 0이야. 이걸로 k 찾으라는 거야. 졸라 귀찮겠죠? 알아두시면 좋고요. 마지막 요거 하나만 하고 싶시다. x제곱 마이너스 2x랑 y는 mx로 둘러싸진 도형 넓이가 x축에 의해서 2등분이 되고 있다. 그랬어요. 얘도 그림을 그려보면 요거는 x축이랑 0하고 2에서 만나는 거고 요거 0,0 지나가는 직선이니까 요거 지나가는 직선인데 이 둘로 둘러싸진 도형의 넓이가 x축에 의해서 2등분 돼요라는 건 직선이 아마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겠죠. 얘가 y는 mx다 그 얘기야. 그래서 요렇게 생긴 삐뚤어진 혓바닥이 x축 때문에 절반으로 갈라지고 있어요. 그런 뜻이라고요. 그럼 밑에 거랑 위에 거랑 넓이 같아요. 이렇게 풀 거야? 아니야. 그렇게 풀면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는 안 된다기보다 그렇게 풀면 복잡해요. 왜냐면 밑에 부분이야 혓바닥으로 그냥 구하면 되는데 6분해 가지고 위에 거는 잘라서 계산해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직선에서 x축 빼서 넓이 구하는 거고 이 뒷부분은 직선에서 요 곡선 빼서 넓이를 구해야 돼요. 좀 다르게 생긴 걸로 둘러싸여져 있다는 거야. 그래서 위에 있는 부분을 직접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당연히 밑에 있는 요 혓바닥 부분의 넓이를 구해서 2배를 한 게 노란색 삐뚤어진 혓바닥 부분의 넓이와 같더라.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 그죠?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부분의 넓이는 뭐 금방 구할 수 있으니까 빨리 구해보면 6분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네요. 그죠? 1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생겼고요. 이 노란색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 요점 x좌표 찾아야 되죠. 여긴 0이니까 요점 x좌표는 x제곱 마이너스 2x가 mx예요. x제곱 마이너스 m 더하기 2에 x가 0입니다. 그래서 요점 x좌표가 m 더하기 2예요. 그죠? 그럼 이 노란색 부분의 넓이는 뭐가 될 거냐면 6분의 최고차항 개수는 1이고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에요. 이게 누구랑 같다고요? 2 곱하기 6분의 1의 2의 세제곱하고 같다고요. 그러면 6분의 1이 이렇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m 더하기 2의 세제곱이 2의 4제곱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하라고 한 답은 16이에요. 근데 내가 미친 척 m을 찾잖아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거든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해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건 이 공식이 아니고선 풀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0에서부터 m 더하기 2까지 정적분을 해가지고 이거 2배 한 거와 같아요. 그걸로 m을 찾으려고 방정식을 만드시면 망한다고요. m이 이거니까. 실근 하나밖에 없는데 이따위로 생겼거든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실근이 아니에요. 그리고 물어본 거 하필이면 뭐야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 6분의라는 공식이 아니면 사실상 못 푸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2차 곡선이랑 직선 그러면 항상 공식 가지고 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